자, 그래서 이 클레페인이 사진 보고 굉장히 설레가지고 이 뭐 어디 홍대 입구 9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클레페인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카톡이랑 다른 거야 지금 사진이. 자, 그래서 이 클레펜이랑 실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보자마자 이혼을 바로 갈겨버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영국에서 북아메리카로 첫 사람들이 넘어간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썰 뭐였습니까? 이제 미국의 시작인데 돈 벌러 존버치러 왔다가 겨우 살아남아 담배 농사 짓는 이야기잖아. 그 미국 사람들이 역사를 배울 때 이제 우리나라에 뭐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어요 하는데 간지가 안 살잖아. 돈 벌러 존버치러 왔다가 겨우 살아남아서 담배 농사 짓는 이야기가 건국신화면 안 되잖아. 요 옆에 그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곰이랑 호랑이는 막 동물 들어가서 쑥이랑 마늘 100일 처먹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옆 나라 재팬 저기는 뭐 남매끼리 결혼해서 뭐 땅을 낳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왜 돈 불러 존버치러 왔다가 담배 농사 짓고 있냐 이거야. 건국신화 깐지가 살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제임스타운을 잘 안 배우고 어디부터 배우냐? 필그림 바더스부터 배웁니다.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필그림 바더스인데 이거 뭐 번역하면 뭐 순례 시조 아버지들 뭐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그림을 이제 번역을 하면 순례자고 파더스가 뭐 선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순례의 선조시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계속 부를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부터 범상치 않잖아. 순례자들이래. 종교적 사명을 가지고 아메리카에 넘어온 영국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 저런 스토리가 우리나라의 건국신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넘어온 필그림 바더스가 왜 굳이 저 대서양을 몇 달 동안 개고생해가면서 넘어왔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메리카로 건너오게 된 배경에는 바로 헨리 8세라는 영국 왕의 이상한 남봉질이 있었습니다. 자, 헨리 8세가 누구냐?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소재로 활용되긴 하는데 영국 역사 희대의 남봉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왕비를 5명을 줬는데 이혼을 2번 하고 2명을 죽였다. 투 디보스 투 킬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5명의 왕비를 두고 이혼을 2번씩이나 하고 왕비를 2명이나 죽였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헨리 8세가 이제 뭐 왕자였겠죠. 뭐 세자 이런 거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헨리 8세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형이 아서 튜더가 있었습니다. 아서 튜더 형이 몸이 너무 병약해서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근데 일찍 죽기 전에 이제 아서 튜더 형이 스페인 공주 캐서린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죽어버렸대. 이 근데 당시에 이제 왕각끼리 결혼할 때 문화가 지참금을 잔뜩 이렇게 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헨리 7세는 그 지참금을 뱉어내기가 싫었나 봐. 그래서 억지로 교황한테 징대가지고 이 아서 튜더랑 결혼한 거를 무효화를 시키고 스페인 공주 캐서린과 헨리 8세를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왕세자 시절에 정략 결혼을 한 게 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결혼이었던 거죠. 어찌어찌 처음엔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사이도 좋았고 잘 지냈는데 그 스페인 공주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았던 거야.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서 이 정이 살살 떨어지고 있던 와중에 이 스페인 공주 캐서린의 시녀 앤 볼린과 눈이 맞습니다. 이 캐서린이랑 이혼을 하고 이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볼린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이제 궁녀나 뭐 그런 이미지를 봐서 그런데 시녀가 막 노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귀족집 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교양도 있고 막 뭐 누구네 집 딸이고 막 그런 뭐 지체 있는 가문의 딸이 시녀를 한대. 자, 근데 앤 볼린은 이제 유산을 좀 많이 했어. 그 아기를 말 못 낳고 딸 낳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아들을 못 낳는 문제가 발생한 와중에 이런저런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사이도 엄청 안 좋았대. 원래는 좋아서 막 그 병간호 하는 거 보다가 뭐 눈 이렇게 맞아서 결혼한 건데 나중엔 사이도 안 좋아져가지고 이것저것 뭐 핑계를 붙여가지고 앤 볼린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1킬 달성을 한 거죠. 1킬 달성을 했다. 자, 헷갈리니까 잘 봐. 자, 앤 볼린이 두 번째 와이프고 여기는 1킬 1킬 하셨다. 지금 2혼 1킬을 벌써 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와이프가 누구냐? 그 앤 볼린의 시녀 제인 시모와 눈이 맞습니다. 자,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첫 번째 부인의 시녀와 결혼을 했는데 그 시녀의 시녀와 또 결혼을
어우, 씨, 진짜. 그 시녀 킬러라고 할 수 있다. 시녀 덕후. 자, 그래서 제인 시모와 결혼을 하는데, 근데 헨리 8세의 남봉 라이프 중에서 이 제인 시모를 제일 좋아했던 와이프라고 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제인 시모가 몸이 약해가지고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이 출산 후유증으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제인 시모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엄청 좋아하고 아끼던 와이프였는데 아들까지 낳아줬잖아.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걸 두고 굉장히 슬퍼하였으나, 하지만 이제 내 안에 남봉 DNA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죽은 건 슬프긴 한데 하지만 결혼은 또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 신하들의 권유로 이제 독일 쪽에 그 독일식으로 뭐 아나폰 클레페고 영국식으로는 클레페 앤이라는 여자를 소개를 받습니다. 자, 근데 봐봐, 독일 사람이잖아. 가문 이런 거 보고 결혼 안 해. 얼굴 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궁금했나 봐. 그 소개팅 받기 전에, 요즘에는 이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지만 그때는 카톡 이런 게 없잖아. 자, 그래서 궁중 화가를 시켜가지고 독일로 보내가지고, 자, 클레페 앤이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오게 합니다. 자, 근데 이 그 신하들은 이 독일의 좀 괜찮은 공국의 딸이었던 클레펜이나 이 헨리 8세를 결혼시켜가지고 이 독일과 뭔가 이제 외교적인 관계를 좀 맺고 싶었던 거죠. 외교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 궁중 화가를 시켜가지고 궁중 화가한테 야, 좀 예쁘게 그려. 그 폐하가 좋아하는 스타일 알지? 그 헨리 8세 폐하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 알잖아. 그 옆에 그 위에 분들 봐봐. 그 보니까 이제 좀 갸름한 상 이런 거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폐하 좋아하는 그 왁구처럼 그려서 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초상화를 그려서 줬는데 헨리 8세 실제로 마음에 들어서 이 클레펜과의 혼인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레펜이 사진 보고 굉장히 설레가지고 이 뭐 어디 홍대 입구 9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클레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카톡이랑 다른 거야 지금 사진이. 자, 그래서 이 클레펜이랑 실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보자마자 이혼을 바로 갈겨버립니다. 허허, 거참. 자, 근데 이제 뭐, 막 나쁘게 대한 건 아니고, 이제 클레펜을 그냥 젠틀하게 대해줬다고 하네요. 그 아나폰 클레페와 이혼을 하고, 이제 캐서린 하워드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캐서린 하워드가 결혼할 당시에 16세였다고 해요. 16세에 캐서린 하워드와 결혼을 해서, 근데 이제 그 헨리 8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대. 이제 좋아하는 상이 있나 봐요. 턱이 약간 갸름하고, 눈이 뭐 개슴츠레한, 뭐 그런 상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캐서린 하워드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이 분이 이제 비공식 적 약혼으로 내연남이 있었다고 해. 자, 그래서 바람 피는 거를 뭐 어쩌지 뭐 좀 걸려가지고 바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람 이슈가 발생을 한 거지. 근데 이제 헨리 8세가 이 캐서린 하워드도 그냥 좋아했었대. 좋아했었는데 바람을 핑계 걸렸으니까 못 참았던 거지.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다 정신으로 죽여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뭐 그 이 캐서린 하워드라는 다섯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나도 헷갈리네. 자, 다시 세보자. 자, 스페인 공주 캐서린이 1번, 앤 볼린이 2번, 제인 시모어가 3번, 클레펜이 4번. 다섯 번째네. 왕비 6명이었구나. 캐서린 하워드가 다섯 번인데, 이거 킬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캐서린 파라는 왕비를 드리게 되는데, 말년이잖아. 죽을 때가 다 돼가잖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병간호 전문이라고 합니다. 전 남편이 막 아프댔나? 막 어쨌든 그래가지고 병간호를 굉장히 잘하고 약간 지혜로운 그런 여성상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캐서린 파와 결혼을 마지막으로 이제 헨리 8세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미국사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영국 쓸데없는 영국 왕 남봉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남봉을 하는 과정에서 남긴 무언가가 바로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 진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제 뭐 무슨 일인가? 자, 미국사 영상 아닌가요? 미국사 영상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사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자, 다 어그로야. 자, 첫 번째 결혼만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혼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헨리 8세가 형수였던 아서 튜드와 결혼했던 스페인 공주 캐서린과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 캐서린이 뭐 마음에 안 들진 않았지만 아들을 못 낳는 문제도 있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당시에는 이혼을 하려면 이제 가톨릭 사회였으니까 가톨릭의 대왕 교황한테 이혼 허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황한테 이혼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 때 님 저 이혼 좀이라고 이제 카톡을 날렸는데 싫은데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왜 그냥 뭐야 그 뭐 별 이유도 없고 내가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이혼하겠다는데 땅 뺏고 이것도 아니고 이혼하겠다는데 뭐 그걸 안 해주냐. 라고 해서 봤더니 캐서린은 스페인의 공주였잖아요. 근데 그 전편에도 봤지만 당시 뭐야 스포 듀오 봤잖아. 스페인 포르투갈 듀오. 스페인이 당시 최강대국인데 최강대국의 공주랑 이혼을 하겠대. 그러면 교황이 이혼을 허락한 순간 스페인 왕이랑 사이가 들어오질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을 그렇게 이혼시켰는데. 자, 그러니까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뺀지를 놓습니다. 싫은데 키 이러면서 안 되는데 너 이혼 못하는데 키 사주에 뵙겠습니다 키 사주에 뵙겠습니다 하지만 사주에도 안 될 거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난감한 거죠. 헨리 8세는 안 되는데 예쁜 여자 봤는데 쟤랑 사귀어야 되는데 못 헤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라는 거를 만들어 보입니다. 아니 뭐야 이게. 당시 사회에서 부패하고 권위적인 가톨릭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있었고 헨리 8세가 빡친 것도 있었기 때문에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영국 국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정치와 종교를 합치시켜 버립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인데 좀 잘 생각해 보면 가톨릭 믿으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시겠다. 그 당시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캡틴은 왕이고 종교의 캡틴은 교황이란 말이야. 근데 뭐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 종교적인 신실한 종교적인 걸 위해서 교황을 많이 따르는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왕과 교황이 팽팽하게 견제를 하던 그런 사회였던 거죠. 자, 근데 영국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교황 이혼 안 된다 해서 내 삐졌다. 교황 이제 필요 없다. 영국 이제 국교회다. 내가 곧 교황이고 내가 곧 왕이다가 되는 거죠. 뭐 이게 좀 복잡한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개념이긴 한데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교황을 무시하고 왕을 따라라 하는 거죠. 뭐 따로 종교 수장을 뒀지만 그 종교 수장을 결국 왕이 임명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우두머리를 왕으로 하는 게 바로 영국의 국교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가톨릭도 잘못한 거 맞아. 잘못한 것도 많고 많은데 근데 나는 국교회도 잘못된 것 같아. 왕이 왜 저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왕이 왜 저렇게 하지라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저런 영국의 국교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영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분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영국 성공회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제가 이렇게 묶어볼게요. 어쨌든 이제 영국 성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시 자신만의 교리와 그걸 정립한 상황에서 계속 저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국교회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도 많이 했을 거고 왕은 국교를 해야 내가 정치랑 종교 대빵을 다 할 수 있는데 저 영국 성공에 반대한 놈들이 맨날 너무 뺀질 없는 거야 맨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회방 놓고 박해하고 하니까 이 영국 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영국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분리주의자, 청교도 뭐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퉁쳐서 영국 성공에 반대한 사람들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교의 탄압을 받다 영국 성공에 반대한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이 뭐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은 지역이 어디냐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지역입니다. 전편에 그 1607년에 처음으로 왔던 영국 사람들은 이쪽에 정착을 했고 이렇게 필그림스 바다들은 13년이 지난 1620년에 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지역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플리머스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620년 11월에 도착을 했고 전편 이제 이쪽 이제 어디냐 그 제임스타운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굉장히 살기가 살벌했다. 날 것 그 잡채의 환경, 춥고 눈 오고 곰이 이렇게 습격을 한다. 그래서 1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개고생을 하고 절반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서 굉장한 희생을 겪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제임스타운이랑은 조금 달랐던 점은 뭐냐면 그나마 이곳은 인디언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그 1620년 11월에 왔다 했죠. 겨울을 힘들게 보내고 난 다음에 봄이 되니까 이 인디언들이 그 옥수수랑 뭐 감자랑 이것저것 재배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1621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첫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제를 지내는데
이 1621년에 이 추수후 감사제가 지금의 미국의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1월 넷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그때 무슨 요일을 하죠? 요일을 까먹었네.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인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이때 나왔다는 거죠. 400년 정도 됐네요, 역사가 400년 정도 되었군요. 자, 근데 이제 서사 구조가 좀 비슷하죠. 어디랑 비슷해? 모세의 이집트 탈출과 굉장히 서사 구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다가, 그러니까 모세는 박해를 이집트에서 받았고 이주를 하는데 바다 건너잖아. 그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썰이 있잖아요. 홍해 런, 이제 필그람은 지중해 런. 해서 도망을 치고 정착을 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근데 이제 이 모세의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는데 우리는 아메리카에 닿았어. 모세는 못 닿았거든요. 모세는 그 노브 언덕 이름 뭐였더라? 느보산이네. 노브레시.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느보산에서 죽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아메리카에 도착은 했는데 엄청 많이 죽었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뭐 고생도 하고 이렇게 정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서사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이고 돈 벌러 존버치러 왔다가 겨우 살아남아 담배농사 짓는 이야기보다는 이 모세틱한 이 이야기가 훨씬 역사 시간에 가르치기 쌈뽕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첫 시작을 이걸로 보는 경향이 많다. 역사 시간에 가르치기가 좋다. 라는 거죠. 근데 뭐 그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제임스타운도 그렇고 북아메리카에 이제 여러 그 정착을 시도했던 게 있는데 의미를 어디 부여하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식민지 개발을 하러 왔던 제임스타운을 그 영국 사람들의 첫 이주로 볼 거냐. 그러니까 탐험은 이전까지 많이 왔었으니까. 아니면 이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요렇게 온 필그람 파더스들을 뭐 건국의 시초라고 볼 거냐라는 거죠. 미국 역사는 이 필그람 파더스를 시초로 보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국 그 헨리 8세의 남봉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영국인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1편, 2편 모두 이어진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 편은 이제 독립전쟁으로 살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